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로드부에 배웠었죠. 저항이 많은 저항 네트워크가 있을 때 하나의 저항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운 때벤 이퀴밸런트 서킷이나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은 뭐냐면은 소스부가 하나 이상의 볼테이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와 저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등가 회로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뭐죠? 때벤 이퀴밸런트 서킷이죠. 그리고 또는 이건 뭐죠?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소스 회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다양한 소스 회로들이 이런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이나 때벤 이퀴밸런트 서킷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방법 배웠었죠. 어떤 방법으로 했었죠? 기억나나요? 이게 뭐죠? RT죠. 이게 VT고 이게 IN이고 RN이죠. 자, 만약에 RT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제일 처음 했던 방법이 로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 볼테이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등가 저항을 구하면 그게 RT가 되는 거죠. VT는 뭐죠? VT는 VOC죠. 자, 마찬가지 노턴 서킷은 어떻죠?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은 RT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고 IN은 어떻게 구하죠? IN은 ISC였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2개 정도의 예제 회로를 봤었고 그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등가 회로를 구하느냐를 봤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였죠? 이 둘이 관계 얘기 나왔었죠. 관계가 어땠죠? RT는 마찬가지로 RN이고 또 VT가 IN, RN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회로가 있다면 이거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걸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등가 회로를 어디다가 쓰느냐, how to use, 어떻게 쓰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변환하는 것만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걸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나요? 질문 없죠? 워낙 간단한 내용이어서. 자, 그래서 예제 3-20인데 약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이 왼쪽은 소스부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항이 로드 저항이란 뜻이고 자, 이 문제는 이 저항 R3 로드 저항 R3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물론 풀 수 있죠. 뭘로 풀죠? 저번 주였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까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나 메시 커런트 메소드를 통해서 I를 구할 수 있겠죠. 복습 차원에서 노드 볼티지 메소드가 편할까요? 메시 커런트 메소드가 편할까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가 편하죠. 왜 그렇죠? 하단을 0볼트라고 쳤을 때, 그라운드로 쳤을 때 실제로 계산돼야 되는 노드는 하나 있죠. 메시 커런트 메소드는 미지수가 몇 개가 생기는 거죠? 3개죠. 좋지 않죠. 자, 그런데 예제 20의 문제는
이 i를 뭘로 구하냐면은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i를 구하시오예요. 그 말은 이 회로 왼쪽 소스부의 등가 회로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그것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은 테베인 이퀴밸런스 서킷의 컴포넌트를 구하고 이거죠. 그래서 VT, RT를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로드에 가해지는 전류 I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창에서 한다면 여기가 왼쪽 파트가 소스가 되고 오른쪽 파트가 로드가 돼요. 자, 그러면은 구해보죠. RT 얼마죠? 자, 다시 한번 RT를 구하려면 제일 처음에 로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소스부를 제거하는 거죠. 소스에 있는 소스들을 제거하는 건데 볼티 소스는 어떻게 되죠? 쇼트, 커런 소스는 오픈.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저항만 남죠? 저항이 어떻게 남죠? 12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커런 소스는 오픈이죠.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R1이 되고 볼티 소스는 쇼트 이렇게 되죠. 이게 4옴이에요. 결국 VT는 VT가 아니고 RT는 어떻게 되죠? 4와 12의 병렬이 되겠죠. 4 임페리얼 웨이트 12. 이게 얼마죠? 그게 암산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3이요, 3.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죠. 3옴. 따라서 RT는 3옴이에요, 3옴. 따라서 RT는 3옴, R3는 6옴.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스텝이 뭐죠? VT를 구하는 거죠. VT는 VOC죠. VOC면은 오픈 서킷이니까 얘를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OC가 되는 거예요. 자, VOC 어떻게 구하죠? 언도가 없어요. 그냥 회로 해석해야 돼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써야 될까요? 매직 커런트 메소드를 써야 될까요? 노드 볼티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단을 그라운드로 놓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라운드로 놓고 VOC에 대한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해보죠. 나가는 거를 플러스로 쳐서 해보죠. 그래서 그럼 KCL을 써야 되나요? KCL 써야 되죠. 자, KCL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VOC 마이너스 24 오버 4. 이거 이해되나요? 오래간만에 해서 맞죠? 여기로 나가는 전류죠. 여기 이렇게 24V가 여기 있고 여기가 VOC죠. 이게 R1이 4옴이니까 그 다음 들어갈 텀이 뭐죠? 마이너스 3. 그 다음 들어갈 텀이 플러스 VOC 나누기 12는 0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 보죠.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VOC는 3 플러스 얼마죠? 6이죠. 6. 그럼 이거 얼마죠? 12분의 3이죠. 맞나요? 12분의 3이고 이거 9니까 1, 3 VOC는 얼마죠? 12분의 12분의 4 12분의 4 어쩐지 12분의 4. 자, 다시 해보죠. 9. 그럼 VOC가 얼마죠? 27V죠. 27V. 따라서 이건 27V가 돼요. 자,
그 문제에서 요구는 다 나왔죠. 등가 회로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하시오. 자, 그럼 I는 몇 암페어죠? 여기 27V고 소스 내에 RT가 3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6옴이 있어요. 그럼 흐르는 전은 몇 암페어죠? 3암페어죠. 답은 3암페어예요. 그냥 3. I는 3암페어.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복습이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약간 연습이고,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좀 전에 회로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굳이 KCL이나 KVL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방법보다 KCL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단어를 알았는데 영화가 다 단어들을 왜곡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환이죠, 변환. 변환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미 변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레지스티브 네트워크, 즉 저항으로 이루어진 저항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 이 저항 회로는 저항 네트워크이죠. 이런 저항 네트워크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 자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어떻게 변환하느냐? 단일 저항으로 트랜스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습 삼아서 자, 이거 어떻게 변환되죠? 먼저 R1 플러스 R2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R3가 병렬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R1 플러스 R2와 R3가 병렬로 되고 그리고 직렬로 R4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 이게 어떻게 변환되죠? R1 플러스 R2 병렬 R3 플러스 R4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변환이.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시예요. 예시.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를 변환할 거냐? 이제는 소스를 변환할 거예요. 큰 제목 나와 있죠. 소스의 변환.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변환을 할 건데 그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룰이 필요해요. 룰. 어떤 룰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저항이 있을 때 이게 R1이고 R2라고 했을 때 이게 R1 플러스 R2로 변환된다는 룰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게 R1 병렬 R2 이렇게 변환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상호 변환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반대로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소스에서 어떻게 변환되냐면은 자, 소스단에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보죠. 이런 회로는 VT와 RT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환되냐면은 어떻게 변환되죠? 약 10분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예, 그거. IN이랑 RN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뻔한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회로의 일부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딱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회로 내 이런 컴포넌트가 있다고 쳐보죠. 소스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변환되냐면은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여기가 이해가 되나요? 상단에 있는 거가 같은 거예요. 상단에 있는 거를 여기 터미널 두 개를 이렇게 늘려서 일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일자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이렇게 볼티지 소스와 레지스터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커런트 소스와 레지스터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일단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IN은 어떻게 되죠? IN은 RN분의 VT 이렇게 되죠.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V는 IR이죠. 이거 이렇게 옮기면은 V는 IR이죠. 그런데 R은 하나밖에 없어요. R은 RT나 IN이랑 똑같으니까. I도 하나밖에 없어요. IN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우기 굉장히 편해요. V는 IR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 이걸 잘 기억한 다음에 자, 이런 회로가 있어요. 자, 많이 봐왔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여기 EQ 점은 이퀴블런트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물론 이거 약간 아니긴 한데 보통 공학에서 EQ 점 찍으면 이게 이퀴블런트가 이퀘이션이거든요. 등식 뭐 이퀘이션.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어쨌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위에 있는 회로를 테베닌과 노턴 이퀴블런트 서킷으로 변환하시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 15분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RT를 구해야 되겠죠. RT를 구하기 위해서 소스를 다 제거하고 남은 저항들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뭘 구하죠? VT를 구하기 위해서 VOC를 구하고 VOC를 구하기 위해서는 RL을 제거한 이후에 뭐 하죠? VOC를 구하기 위해서 뭐든 KV든 KC든 하죠. 근데 이게 많아질수록 복잡하죠. 실수할 확률이 늘어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걸 쓰지 않고 이 회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항 봤죠? 저항. 여기 지웠는데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있으면 하나로 변환 가능하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기 있는 이 회로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소스 회로 중에서 이런 형태가 보이면은 그거를 반대편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이런 모듈이 몇 개나 있나 볼까요? 자, 여기 보이나요? 이거는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들어가 있죠. 데베인 이퀴벌런스 서킷. 요거랑 같은 거죠. 여기랑 여기에 동그라미만 없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환을 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항할 때 어땠죠? 처음에 등가 저항 구할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룰이 없었죠. 그냥 딱 보이는 대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이는 것부터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부터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울 거예요. 일단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거 놔둘게요. 이거는 계속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1번, 2번, 3번이라고 두고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일 거예요. 1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끝난 다음에 알 거예요. 1번부터 먼저 변환을 해볼게요. 1번은 노턴 이퀴벌런스, 데베인 이퀴벌런스 서킷이죠. 이거를 지금 막혀있는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거를 노턴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플러스가 위로 향하고 있죠. 따라서 이 회로는 이렇게 변환이 가능해요. 1번 부분이. 나머지는 그대로 그릴 거예요. I, R2, R3 플러스 마이너스 V2 R4 이렇게 되고, 자, 나머지 것들은 같아요. 이거는 데베니 노턴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럼 이 값은 얼마죠? 여기 이거 보이죠? i를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i는 rn분의 v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r1분의 v1이 돼요. 요건 얼마죠? 그러면 r1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볼 부분이 여기 커런트 소스 두 개가 병렬로 돼 있고 레지스터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죠. 따라서 이거가 서로 합쳐질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왜 합쳐지냐면 위로 1A 흐르고 아래로 11A 흐르는 커런트 소스가 병렬로 있다면 이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죠? 아래로 10A 흐르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를 기준으로 할게요. 위를 기준으로 해서 V1 오버 R1 마이너스 I 그리고 저항 하나는 어떻게 되죠? R1과 R2의 합인가요? 아니면 병렬인가요? 병렬이죠. 병렬. R1 병렬 R2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합쳤어요. 합쳤고 이거 여전히 노턴이죠. 노턴 회로고 이건 뭐죠? 페니죠. 그러니까 노턴으로 바꾸면 되겠죠. 노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화살표는 아래로 향하겠고 이거는 V2 나누기 R3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R3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맞나요?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왼쪽에서 봤던 3번이에요. 3번. 물론 여기
R4가 있죠. 이 R4가 중요해요 나중에. 자, 그럼 다시 이거 변환이 되겠죠? 어떻게 변환되죠? 여기 커런트 소스 두 개가 병렬로 돼 있고 레지스터가 병렬로 돼 있으니까 또다시 변환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위쪽 기준으로 해서 V1 오버 R1 빼기 이거 2 오버 R3 빼기 I 이 값이 되고 위로 향하겠고 저항 값은 어떻죠? 저항은 R1, R2, R3 병렬이죠. R1, R2, R3 병렬이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R4가 있어요. 자, 현재 지금 봤던 여기까지의 여기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 여기까지죠. 왼쪽 부분은 1번, 2번, 3번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 끝났나요? 안 끝났죠. 왜냐하면 이건 등가 회로의 형태가 아니죠. 등가 회로가 되려면은 소스 하나, 레지스터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대변이로 바꿔 막혔죠. 막혔으면 방법이 없어요. 일단 바꿔야 돼요. 다시 대변이로 바꾸면은 대변이 형태는 볼티지 소스와 저항 하나가 직렬로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V나 R, V나 R니까 V죠, V. V는 R이니까 곱하는 거죠. V1 오버 R1 마이너스 V2 오버 R3 마이너스 I 곱하기 R1 병렬, R2 병렬. 이게 볼티지 소스고 이 값은 R1 병렬, R2 병렬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변환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R4가 직렬로 있게 되죠. 여기가 터미널 끝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나왔죠. 이 회로의 테베닌 이퀴밸런트 서킷은 VT는 또 적어야 되는 V2 오버 R3 마이너스 I 곱하기 R1 병렬, R2 병렬, R3가 되는 거고 RT는 어떻게 되죠? 응? 이거는 R1, R2, R3 플러스 R4가 되죠. 맞나요?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강의 노트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아요. 혹시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면 작년 노트가 잘못됐을 거예요. 뭐가 더 간편한가요? 자, 지금 방법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서 이용해서 VT와 RT를 구한 거죠.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은 VOC를 구하고 그다음 등가 저항을 구해서 마찬가지로 구했겠죠. 그러면은 한번 검증해 볼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맞아요. 눈으로 보면 맞아요. RT 한번 검증해 볼까요? RT가 뭐죠? 다 제거하고 오픈 소켓 아니 다 제거하고 등가 저항 구한 거죠. 볼티지 소스는 쇼트, 커런트 소스는 오픈, 볼티지 소스는 쇼트. 그리고 로드 제거하고 등가 저항 뭐죠? R1, R2,
R3 병렬 연결한 다음에 R4 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맞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하면 이 방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구해라, 그냥 RT랑 VT가 뭐냐,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편해 보이는 걸로.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다 했어요. 우리 지금 그 이퀴벌런트 서킷을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소스부와 로드부로 나누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재미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이제 볼 거예요. 자,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가보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전자 또는 전기 시스템은 두 가지 목적, 대부분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써요. 어떤 게죠? 신호? 컴퓨터는 010101 이진수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써요. 요즘에는 그게 더 많이 쓰이죠. 디지털 세대, 여러분 디지털 세대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뭘 쓰였냐면은 전기회로를 대부분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썼어요.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비단 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쓰는 전구도 파워죠. 전구에다가 전력을 가하면 빛이 발생하고, 또는 가장 쉬운 예로 전기차 또는 전기장판. 어떻게 하면 전기장판에 열을 많이 낼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반부 얘기했던 디지털 회로 말고, 신호 말고 파워가 제일 중요해요. 전기 회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파워를 잘 전달하냐가 전기 회로의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등가 회로를 배운 거예요. 잘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자, 파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파워는 여러분 숙제에도 나왔지만은 파워가 뭐죠? 그렇죠? 시간당 소비한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당 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IV로 표현할 수가 있죠. 가령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보죠. 자, 왼쪽은 지금 이 동그라미 그렸죠. 따라서 왼쪽은 소스부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로드부예요. 문제는 자, RL이니까 I는 뭐죠? I는 RL분의 V죠. RL분의 V고, 그러면 보통 L을 쓴다는 말은 로드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PL은 뭐냐면은 PL은 로드에 걸리는 파워라는 뜻이에요. 로드에서 소비하는 파워. 로드에 소비되는 파워는 IV고, 그 말은 R분의 V 제곱 또는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RL이죠. RL.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볼티지 소스를 쓰는 거예요.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 썼을 때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압을 자, 근데 보통 소스부는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 그런 경우에는 저항을 낮추면은 파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작은 R값이 항상 좋으냐? 질문이에요, 질문. 작은 R값이 항상 좋으냐? 답은 yes예요. 왜 답은 yes냐? PL은 RL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툭 쳐가지고 툭 쳐서 간단히 생각해보자. 여러분 전기장판 1000W예요. 예를 들어서 1000W. 1000W 전기장판이 있어요. 1000이에요. 1000. 그럼 PL이 1000이에요. 1000. 여러분들 쓰는 우리 전압이 몇 볼트죠? 200볼트죠. 대략 220볼트니까 200이라고 치고 200이에요. 그러면 R 값은 얼마죠? R 값은 200의 제곱 나누기 1000이죠. 200의 제곱이 얼마죠? 4만 나누기 1000은 40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쓴 전기장판은 40옴이에요. 40옴 쓰면은 여러분들 1000W짜리 전기장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전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추워요. 집이 추워서 이 전기장판의 발열량을 파워를 2배로 만들고 2000W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항을 반으로 줄이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전기장판이 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을 잘라서 거기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적인 경우에는 작은 RL이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런 거고, 물론 전기장판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뭐 질문 전기장판에 대해서. 질문이 우리 기획과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전기장판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기획과니까 얘가 전기장판이에요. 이제 로드인데 전기장판이 있는데 이 전기장판을 반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반으로 쪼갈라서 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파워는 2배로 증가할 것 같은데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더 전체적으로는 별로 이득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유치학과까지 안 배웠죠. 컨트롤 볼륨 그런 거 안 배웠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잡았다고 쳐보죠. 전체 전기장판을 잡은 거. 얘가 전기장판이에요. 그러면은 가상의 면을 쳐요. 이렇게 가상의 면을 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단시간당 에너지니까 파워죠. 얘가 1000W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반으로 잘라서 이 반쪽에서 나오는 게 2000W로 느는 거예요. 이 가상의 이 둘레에서 봤을 때 우린 이 안에 뭔지 몰라요. 이 면적으로 둘러쳤을 때 여기서 발생한 양이 1000W, 2000W로 느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이 더 줄었죠. 그 말인즉슨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열량은 늘어나겠죠.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4배로 늘어나죠. 전체 발열량은 2배 증가했는데 면적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열은 4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연력화까지 안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간단하게 얘 온도는 몇 배가 될까요? 그거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 전기공학 시간이긴 하지만은
우리 기계과니까 자 이런 전기장판이 존재한다고 쳐요. 전기장판은 단위 시간당 특정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런데 얘의 온도가 1000W라고 치면은 온도가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00도? 200도? 온도는 도시죠. 에너지는 와트죠. 그럼 이게 몇 도? 내가 전기장을 켰을 때 얘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전기장 켰어요. 처음에 온도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 않죠. 몇 대도 멈추죠. 왜 그 온도까지 올라가서 멈출까요? 그 온도에서는 단위 면적당 외기 온도를 T0로 하고 이 온도를 T라고 했을 때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열이 H T-T0에 비례하게 돼요. 어려워지나요? H가 컨벡션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대류 전도도예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H값 뭐 H값 복잡하긴 한다 하여튼 H값이 얼마나 쳐요. 뭐 H값이 뭐 20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기장판을 켰을 때 외기 온도가 20도고 그리고 전기장판 온도도 20도죠. 20도씨. 그러면 실제로 대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류에 의해서 나가는 열은 없죠.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 않아요. 처음엔 열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기 발생되는 파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판을 데피겠죠. 온도를 올리겠죠. 데펴요. 온도가. 그럼 T가 올라가요. 이렇게. T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T가 예를 들어서 50도씨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는 50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T0는 그대로인데 외기 온도는 그대로인데 전기장판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얘가 50이고 20이고 하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6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퉁쳐서 와트로 하죠. 그러면 50도까지 올라가면은 얘는 1000W가 발생하는데 600W는 대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기장판과 외기 온도의 대류에 의해서 열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아직 400W가 남아있죠. 따라서 50도씨에서는 전기장판은 계속 온도가 더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이 T가 이렇게 됐을 때 1000W가 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자, 뭐 70도? 70도, 예를 들어 70도씨다. 70도씨가 되면은 이 발생되는 열은 단위 시간당 1000줄이죠. 이제 단위 1초에 1000줄이 열이 발생하면 그 1000줄은 다 대기로 복사가 아닌 대류로 이렇게 방출하게 돼요. 그 전기장판의 온도가 전기장판은 온도가 올라가는 제어로 이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은 계속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가형과 고가형이 있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질문이 뭐였지? 전기장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제 1, 2, 3, 4 돼 있죠. 그게 의미하는 숫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럼 그거는 일정한 파워를 공급해요. 그 파워, 이 온도 자체는 컨벡션 코일 H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이 H가 뭐냐? 외기에 그냥 노출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담요를 덮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몸으로 감쌀 수도 있고 온도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스마트하다면은 여기다가 온도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가 될 때까지 전원을 공급하다가 온도가 되면 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가와 고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기장판의 온도가 2배가 될 거냐 봤을 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2배가 되지 않느냐? 왜 2배가 빼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지만 2배가 아니겠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거 연력학 시간이 아니긴 한데 지금은 이게 대류만 얘기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류, 복사, 전도가 있죠. 장판 연진, 장판이 올라간 방바닥으로도 이거는 뭐죠? 전도가 되겠죠. 그리고 전도는 마찬가지로 전도는 뭐 K, T-T0가 되는 거고 K는 이제 전도 개수고 그 다음에 복사는 뭐 근적의 선으로 방출. 복사는 뭐죠? 복사는 T 몇 승에 비례해요. T 4승? 뭐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가 평형을 이루면서 이 전기장판 온도를 결정하게 돼요. 어쨌든 재밌죠? 전기장판 재밌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원래 돌아갔을 때 작은 R 값이 항상 좋으느냐? 이 경우엔 맞아요. 전기장판은 맞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이게 예를 들기가 갈수록 V가 10V고 이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아요. 이건 이상적인 소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상적인 소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적인 소스 실제의 소스는 이렇게 내부 저항이 존재하게 되고 이건 우리가 먼저 알죠. 이거는 VT가 아니고 RT고 이거는 VT. 실제 소스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전지죠. 건전지에는 내부 저항이 있다고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러면은 이런 건전지에다가 RL을 연결했을 때 파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걸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VT가 10V이고 내부 저항 이제는 그런 표현을 자 10V VT랑 RT는 우리가 등가 저항으로 표시할 때 VT와 RT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건 이퀴벌런트 서킷이라는 개념인 거고 소스 단에서 소스는 VS라고 표현하고 소스 단에 있는 저항을 RS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S가 붙으면 소스 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VS가 10V고 RS가 100ohm인 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소스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다양한 RL이 있어요. 자, 왼쪽의 예시 같은 경우에 R이 적어질수록 항상 PL은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젠 다양한 RL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RL이 만약에 10ohm이다. RL이 100ohm이다. 그리고 RL이 1, 10, 100, 1000ohm이다. 이 경우 봤을 때 왼쪽 경우에는 RL이 작으면 작을수록 PL은 증가해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를 보죠. RL이 10ohm이면은 I는 얼마가 되냐면은 10분의 110. 물론 이거 여러분 답적을 적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눈에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P는 얼마가 되죠? 이 경우에는 이 식을 쓸 수 있나요? 이 식을 쓰지를 못해요. 당장은. 왜냐하면 V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V는 소스 VS가 아니고 VL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드에 걸리는 전압. V를 또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두 번째식 I제곱 RL을 쓸 수 있어요. 전류는 항상 같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P는 10 나누기 110의 제곱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이게 10 나누기 200이 되는 거고 P는 10 나누기 200의 제곱 곱하기 100이 되고 이거는 I는 10 나누기 1100 P는 10 나누기 1100의 제곱 곱하기 1, 10, 100,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기에 넣고 돌리면은 PL이 얼마가 되냐면 PL은 0.083W가 되고 두 번째 PL은 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0.25W가 되고 세 번째 PL은 0.083W가 돼요. 이 경우 PL이 가장
높은 케이스가 몇 번째? 두 번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말은 소스단에 내부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RL이 작을수록 PL이 맥시멈이 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왼쪽 요거를 프랙티컬한 소스의 경우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 지금 우리는 RL을 임의로 3개의 값을 두고 PL을 구했죠. 그러면 문제가 이제 그럼 어떤 RL에서 PL을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궁금하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RL이 가장 좋은 값을 가장 높은 PL을 나타내지만 오른쪽은 지금 뭔가 가장 낮은 값도 아니고 가장 높은 값도 아닌 어느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를 이제 계산을 해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렸을 때 뭐를 그리냐면은 y축을 PL로 두고 x축을 RL로 도우죠. RL이 10일 때 PL은 0.083이 됐어요. 여기 이 값이에요. RL이 100일 때 이게 0.25였죠. 그리고 RL이 1000일 때 다시 0.083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3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3개의 포인트가 있고 만약에 RL 값을 매우 많이 바꾸면서 그린다면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대략 짐작하기로 느낌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봤을 때 PL이 극대점이 되는 최고값이 되는 지점에서 뭐를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PL과 RL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 되죠. 그 말인즉슨 미분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혼란스럽게 시작하겠네. 자, 왜 미분값이 0이 되는지 아나요? 다시 얘기를 해보죠. 자, x가 있고 y가 있어요. x와 y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가졌을 때 언제 y 값이 극대화가 되는 y 값을 맥시멈 가지는 그때 x 값을 x0라고 했을 때 이때의 기울기는 0이 되죠. 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dy 오버 dx 언제 x는 x0일 때가 0이 되는 그때의 x0 값을 구하면은 y가 최고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는 PL과 R 값의 그래프인데 언제 D, RL, DPL 즉 PL 값을 RL 값으로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RL을 RL max라고 했을 때 이 RL max 값을 RL max 구할 수 있으면은 이 RL max 값일 때 PL이 최대가 된다는 값을 그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할 내용은 RL max 값이 얼마이냐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갑자기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수학도 아니죠. 거의 산수죠. 그래서 해보죠. P는 IL, RL, I제곱, RL이 되죠. IL은 어떻게 되죠? I는 R분의 V죠. 그거 뭐죠? R은 RS 플러스 RL분의 VS의 제곱 RL이 되죠. PL 이렇게 되죠. 이 PL은 지금 현재 RL의 함수예요. 왜 RL 함수냐? VS와 RS는 고정이니까. 따라서 이걸 그리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find RL max RL max를 구하는데 그 RL max가 뭐냐면은 PL을 RL로 미분했을 때 그때 RL이 RL max면 이게 제로가 되는 RL max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다 배웠어요. 미분해 보죠. PL을 RL로 미분해 보죠. 이게 좀 PL이고 RL이고 막 복잡해서 어렵겠지만 그냥 PL을 Y라고 치고 RL을 X라고 치면 돼요. 자,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RL이 다시 수학 강의 같은데 RL이 들어간 텀이 두 개 있죠. 왼쪽 텀과 오른쪽 텀이 있죠. 그러면은 미분할 때 어떻게 하죠? 체인 룰을 쓰죠. 자, 체인 룰이 뭐냐? 함수 f와 g가 있을 때 함수와 f와 g의 곱의 미분은 f 닷 g 플러스 f g 다시 되는 게 체인 룰이에요. 먼저 요거부터 먼저 미분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vs 오버 rl 플러스 rs의 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텀을 이제 r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네? 그런가요? 수학이 약해서 어쨌든 이거는 맞죠? 네. 맞죠? 자, 얘가 F고 얘가 G라고 쳤을 때 지금 G를 먼저 미분했죠. 그러니까 G 날라가고 F만 남았죠? 그 다음에 할 거는 F를 미분할 거예요. F를 미분할 거니까 G는 가만히 놔두고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자, F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F를 미분할 때 또 체인룰을 써야 돼요. 사실은 맞나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약간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못 따라온다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자, 마이너스 2 vs 제곱 나누기 rs 플러스 rl의 3승이 돼요. 알죠? rs 플러스 rl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승 나오고 얘 마이너스 3승으로 가고 vs는 그대로 튀어나오고 되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rl 플러스 rs의 3승으로 그 다음에 vt의 제곱으로 크게 묶으면 뭐가 나오죠? 이건 어떻게 바뀌죠? rl 플러스 rs로 바뀌죠? 요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rl로 바뀌게 되죠. vs.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게 0이 되는 언제? RL max일 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로 안에가 0이 돼야 되고 가로 안에가 0이 되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RL이 RS가 돼야지 이게 0이 되죠. 그 말인즉슨 RL max는 RS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RL max는 RS가 되고 여기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0옴, 100옴, 1000옴이 있죠. 100옴일 때 최대값이죠.
이 값이 알고 보니까 RS랑 같은 값이에요. 물론 이게 임의로 한 거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프랙티컬한 소스와 로드가 존재할 때 맥시멈 파워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RL은 RS가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가장 좋은 예로 무슨 예가 있냐면은 우리가 파워란 게 잘 감이 오지 않죠. 감이 오지 않는데 가장 좋은 예. 여러분들 이어폰 있죠, 이어폰. 이어폰 저항 등가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폰을 여러분 핸드폰에 꽂으면 소리가 매우 크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어폰을 여기 있는 이런 스피커 있죠. 스피커 앰프에 꽂으면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해 보면은 얘는 굉장히 세니까 소리가 크게 나올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안 나와요. 왜 크게 안 나오냐면은 이게 잘 비가 맞지 않아서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건은 최적화된 소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디오 기기에 이어폰 앰프가 있고 스피커 앰프가 있고 앰프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존재하는 거예요. 전기장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도가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이 며칠이냐면은 오늘이 2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일이니까 4월 9일. 음, 4월 9일이 자, 질문 없나요?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없나요? 수업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질문들이 중복돼요. 그래서 혼자만 질문이 아니니까 궁금하면은 지금 얘기해 주면 참 좋아요. 그래도 질문이 있으면 오늘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